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저는 제가 공인중개사이기도 하면서 또 많은 실물 투자에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원고 없이 부동산 거래 빙하기가 왔다는 이 시기에 내년도 부동산 전략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편하게 드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시기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우리가 집값이 떨어져서 IMF나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집을 내던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그런 금융위기의 시기에는 분명히 아닐 뿐더러 또 금리도 인하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데 내년에는 공급 절벽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점심을 지인을 만나서 둘이 해고 왔습니다만 간단히 먹는다 그러는데 벌써 42,000원입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분양가는 앞으로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는 전월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걸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볼 때 내년에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가 물밀듯이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반겨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약은 더욱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집을 매수하는 거는 꼭 고려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산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규제 지역하고 요새 비규제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규제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강남 상구와 마포구, 용산구 여기였습니다. 자, 거기가 1순위고요. 다음에 규제가 일어난 지역, 서울 지역과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12개 지역은 그 중에서도 뭐 선별을 해야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을 굳이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규제 지역에서 만약 실입주를 하실 거라면 규제 지역에서 답을 찾는 게 정답이다. 다만 갭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 문제가 있으신 분은 비규제 지역도 가시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 세 군데를 알려드렸습니다. 꼭 그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어렵고 이런다고 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취득세가 좀 높아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나중에 팔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수에 산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직접 들어가서 사신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들어가서 사시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 요새 핫합니다. 과연 유효할까요? 빌라 투자는요, 재개발을 노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만약에 조합 형성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물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섣불리 접근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기다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거주하면서 재건축 완료까지 이제 버티는 거죠. 서울의 중요 지역이라든가 분당 같은 곳은 아마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장기간 기다리면서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은 또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도 어떻게 부담하실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청약 당첨을 끝까지 기다려볼 계획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또 청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공급 대상이라면 한번 뭐 노려볼 만하겠습니다만 일반 청약을 가지고 로또를 기다리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청약을 통해서 추첨제 같은 것들을 노려서 당첨을 노리신다면 결국은 기회비용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청약을 기다리신 동안에 집값은 그대로 있을까요? 결국은 계속 집값은 오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청약을 노리면서 기다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조건,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청약만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사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이 정해지면은 나는 그래도 최소한도 25평, 34평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금액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20평, 22평형 이런 것들은 가격 차이가 좀 25평하고 34평하고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접근하면서 나중에 한 칸씩 옮겨가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참 행복한 분들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이 나오는데 이자가 무서워가지고 레버리지 전략을 쓰지 않는다. 기준금리는 3%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리는 하향 기조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갚을 능력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어 보이면 대출을 무서워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집을 구매할 수가 없다는 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다시 태릉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서귀포지구도 얘기 나왔다가 벌써 주민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정부의 정책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말에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믿고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겠다. 부동산 지식을 습득하고 또 발품 같은 걸 팔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안을 구비하신 다음에 지금이라도 매수에 나선 걸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는 어떠냐는 질문들이 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잠실부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잠실 지역에 엘리트라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3개월 뒤에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교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으로 확산하면서 옆에 위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 밑에는 절대로 순서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가격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상급지로 조금 작은 평수라도 이동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기회에 옮겨 타는 것도 좋겠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겨 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비된 1D라는 한 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글로벌리하게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 같은 데서도 다 이런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것들이 잠시 이제 호황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또 코인 시장은 요새 이제 좀 침체가 왔습니다만 전월세 살면서 침체 시기에는 코인 이럴 때 좀 사놔서 나중에 대박을 내겠다. 주식을 잘 굴려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제대로 된 집을 사야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 있느냐? 글쎄요. 저는 답을 합니다. 저 자신도 저는 코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주식으로 날린 돈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 지수가 좋다고 해서 자기 자산이 꼭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한 투기성 투자로 한 방을 노리는 전략은 저는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칸 한 칸 따박따박 이렇게 집을 작은 집부터 이렇게 준비하셔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한 다음 그 한 칸 한 칸 옮겨가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그런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2026년 여러분 부동산 투자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